기다리고 있을 모든 동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때 시니치는 의장인 데르코 이즈미아에게 시를 선사했다. 잊지 못할 캐나다의 천지에 그대 일어나 광포의 여명은 드디어 왔노라. 또 방문지 로스앤젤레스의 캐나다 대표를 초대해 대화할 기회를 가졌다. 그 속에 데르코 이즈미야와 함께 남편 히로시 이즈미야의 모습도 있었다. 온화하고 말끔한 모습의 신사였다. 시니치와 동갑이라고 한다. 시니치는 굳게 악수를 나누고 신심을 시작한 히로시를 진심으로 축하한 뒤 둘이서 기념사진 카메라 앞에 섰다.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는 데리코의 눈에 눈물이 빛났다. 이후 8개월이 지나 시니치의 캐나다 방문이 실현된 지금 이즈미야 부부는 시니치 일행을 토론토 국제공항에서 맞이하고 있었다. 시니치는 캐나다에 머물면서 히로시와 함께 움직이려고 애썼다. 시니치는 캐나다 법인의 운영을 담당하는 이사장인 히로시가 멤버를 끝까지 지키는 정신을 철저히 배우고 몸에 익히기 바랐기 때문이다. 또 시니치는 조직의 중심자로서 광포의 길을 열어온 의장 데르코에게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 협조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캐나다 조직은 남편 덕분에 크게 발전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성공하면 아무래도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성공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쓴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기 마련이다. 언제나 이 점을 잊지 않고 겸허하게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상승의 리더가 된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캐나다에 머문 지 이틀째가 되는 22일, 토론토 시내에 있는 호텔의 대형 홀에서 약 1000명의 동지가 참석한 가운데 캐나다 강포 20주년을 기념하는 총회가 성대히 개최되었다. 총회는 새로운 세기를 향해 희망을 가득 안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임이 되었다. 이 자리에서 시니치는 약 21년 만에 캐나다를 방문한 기쁨을 말하고 첫 방문을 떠올리면서 홀로서는 정신이 중요하다고 외쳤다. 숫자 0에 아무리 큰 수를 곱해도 0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1이면 거기서부터 무한히 발전합니다. 이즈미야의 장이 광선유포를 위해 엄연히 일어선 때부터 시작된 캐나다 광포의 역사는 대발전을 이룩해 바야흐로 약 1000명이나 되는 동지가 모이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은 한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그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묘법이라는 행복의 법리를 가르치고 전하면서 자신을 능가하는 사자로 육성해 인재의 진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용의 의입니다. 어서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하나 현실에서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창가학회의 사명이고 그럼으로써 어서를 몸으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시니치는 이번에 소련을 비롯한 방문국에서 정부 요인이나 지성인들과 거듭 회담한 일을 말했다. 회담에서 나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평화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만인이 동등하게 부처의 생명을 갖추었다고 설하는 불법이야말로 생명 존엄을 뒷받침하는 천리이고 평화 사상의 근간입니다. 또 불법에는 타인에 대한 관용과 자비의 정신이 맥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전쟁을 찬미하고 민중을 예속시켜 죽음으로 내모는 세력과는 원리적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회는 전쟁 중에 국가 신도를 정신적 지주로 삼아 전쟁을 수행하는 군부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습니다. 나는 정치가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닙니다. 또 경제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불법을 근저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대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똑같이 존엄한 존재라고 설하는 불법 정신을 모든 나라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국적을 뛰어넘어 우정의 연대를 강하게 다지는 일이야말로 평화를 향한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고 단단해야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무성하다. 평화운동도 마찬가지다. 평화를 바라고 평화를 외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그 뿌리인 천리가 없는 운동은 무의미하다. 우리 창가학회가 전개하는 평화운동은 생명 존엄을 설한 불법이라는 위대한 천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 사람의 인간을 부처로 보는 불법의 법리에 서게 되면 사람의 생명이나 생존 권리를 절대로 빼앗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데올로기도 민족도 국가도 종교도 초월해 만인이 모두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라고 설하는 불법의 관점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멸시나 차별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자비를 가르치는 불법은 어떠한 차이에 대해서도 배타성이 없다. 이 생명 존엄의 법리를 요컨대 묘법이라는 평화의 씨앗을 사람들의 심전에 계속 심는 일이야말로 광선유포의 실천이고 그것이 그대로 세계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신이치는 강하게 확신하고 실감했다. 이어서 신이치는 인생의 목적이란 참된 의미에서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러려면 죽음이라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중요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생명의 영원함과 인과 이법을 설한 것이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이다. 이 불법을 근본으로 해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인생관을 확립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와 힘을 용현시켜 절대적 행복 경애를 열 수 있다. 신이치는 이날을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20년을 목표로 청정하고 아름다운 창가 가족으로서 소원 만족의 인생을 살아가기 바란다고 말하고 이야기를 마쳤다. 총회 마지막에는 애창곡을 합창했다. 고적대 20명이 단상에 올라 연주를 시작했다. 멤버들은 밴쿠버를 비롯해 캘거리, 몬트리올 등에서 참석해 이것이 캐나다 전체의 고적대 벗이 선보이는 첫 연주가 되었다. 그 중심자는 이즈미아 부부의 큰딸 카렌이었다. 새로운 세대가 육성되었다. 홀 안의 동지들이 모두 일어나 어깨동무를 했다. 스크럼은 큰 파도가 되어 좌우로 움직이고 노래소리는 환희의 파도 소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23일 토론토 근교에 있는 칼레돈에서 1000명 정도의 멤버가 모인 가운데 일본의 친선교류단과 나누는 문화교류회가 상쾌하게 개최되었다. 회합 장소는 나무로 둘러싸인 언덕이었는데 겨울이면 스키장이 된다고 한다. 캘렌데의 푸른 숲이 햇빛을 받아 눈부셨다. 문화교류회는 점심을 먹으며 진행하는 가든 파티 형식으로 열렸다. 이윽고 캐나다 소년소녀부 합창으로 미니 문화제의 막이 올랐다. 일본 교류단은 아스타무라와 주부의 이 길의 노래를 합창하고 벚꽃 변주곡을 비롯해 다케다부시 춤 등을 선보였다. 캐나다 벗은 퀘벡 지방의 포크 댄스와 음악가 멤버들의 바닷가에서 연주, 부인부의 광포로 달려라, 합창 등으로 열연과 열창이 이어졌다. 인사에 나선 야마모토 시니치는 멋진 합창과 예술의 향기 가득한 연주, 진심을 담은 댄스 등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앞으로 캐나다 문화회관을 건설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고 이곳에 모인 동지 1000명이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어 지역에 공헌하고 캐나다 광포의 미래를 한없이 열기 바란다는 기대를 보냈다. 이날 신이치는 미니 문화제 전후로 많은 멤버에게 말을 건네고 거듭 격려했다. 회합 장소를 제공해준 스키장 지배인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대화는 불연의 확대이다. 이 지배인의 새 어머니는 창가학회 멤버로서 1964년 신이치가 이란의 테헤란을 방문했을 때 격려한 부인부원이다. 테헤란에서 신이치 일행은 중화요리 식당의 지배인으로 일하는 오타 미키라는 학회 부인부원을 만나기 위해 레스토랑을 방문했다. 그런데 식당 사장이 그 부인부원은 계약이 끝나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현재 여행 중입니다. 라고 했다. 이때 이란인 종업원이 신이치 얼굴을 보자 앗! 하고 외치더니 레스토랑 구석에서 사진 잡지를 가져왔다. 세이쿄 그래픽이었다. 잡지를 펴고 신이치 사진을 가리키면서 미스터 야마모토라고 웃으며 말했다. 중화요리 식당에 있던 세이쿄 그래픽은 학회가 얼마나 굉장한지 알리고 싶어서 오타 미키가 사장과 종업원에게 보여주려고 건넨 것이었다.
종업원 한 명이 신이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야마모토 선생님에 대해서는 언제나 오타 씨에게서 듣고 있었고, 세이쿄 그래픽의 사진도 보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이치는 모든 사람과 악수를 나누고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호텔의 이름을 알려준 뒤 레스토랑에서 나왔다.